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물론 가능은 하죠. 지방이기 때문에. 그렇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렇게 추천드리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.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몸의 여러 곳에 있는 지방들을 가슴 지방 이식을 통해서 수술한 결과를 한번 봤을 때 그 생착률이 가장 높은 게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는 복부와 그 다음에 허벅지 이런 쪽의 지방이 가장 생착률이 높았고, 팔 쪽은 들어간 양은 같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중에 나오는 결과 면에서 그 생착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. 이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팔 쪽에 있는 지방이 아무래도 순수한 지방 외에도 지방과 지방을 지지해주는 여러 가지 섬유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. 일단은 정 지방이 없는 상태라면 이거라도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몸에 복부라든가 아니면 뒷구리, 허벅지 이런 부분에 지방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굳이 팔의 지방을 이용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 석회화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지방을 자기 지방이지만 이걸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지방이 안에서 지방이 괴사가 되면서 그 부분이 석회화가 되는 이런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석회화를 막기 위해서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너무 과량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. 욕심이 난다고 해서 줄기세포와 지방을 너무 과량을 이렇게 넣게 되면 실제로 가슴 조직이 함유를 할 수가 있는,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을 초과를 했을 때 그 나머지 지방들이 괴사가 되면서 석회화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, 그래서 줄기세포와 지방이식을 통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는 사이즈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또 한 가지, 이렇게 생기는 석회화는 사실 이게 나중에 가서 뭐 암으로 발전하거나 악성 종양이 되거나 이런 형태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, 실제로 이거는 그런 형태로 생기는 악성 종양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촉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티가 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겠습니다.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.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캡슐 제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줄기세포와 지방을 이식하는 게 가장 원칙적으로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캡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무슨 보형물을 통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, 예를 들면 구형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는 캡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혈이라든가 주위 조직의 데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. 그렇지만 그 전에 뭐 구형구축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뭐 사이즈라든가 모양, 촉감 이런 거를 원인으로 해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캡슐 제거 단계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루에도 가능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저희 BST 성형외과에서는 캡슐 제거를 할 때 그 부분에 특수한 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출혈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걸 원하시는 분께는 이런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